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네, 정부와 강원자치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비노선 춘천 연장과 여주, 원주를 잇는 복선철도 그리고 용문에서 홍천을 잇는 광역철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광역철도망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양평 용문에서 그 홍천을 잇는 광역철도입니다. 도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규설 홍천군 번영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좀 바로 훅 질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여러모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통망이 눈에 띄게 좀 확충이 됐어요. 근래 이제 홍천도 좀 주목받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예, 그 홍천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용문 홍천 철도가 지난 11월 3일 국토부에서 그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타당성 통과는 아주 그 걸음마를 뛰는 수준이고, 그렇죠.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통과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넘어야 될 큰 산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래 사실 홍천에서도 이 철도 교통망 확충이 좀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역이 염원이기도 좀 한데 그동안 좀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용문 홍천 철도는 홍천 군민의 100년 된 수건 사업입니다. 아, 예. 하지만 그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용문에서 홍천, 또 춘천에서 원주, 이 노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철도가 없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홍천만 좀 철도가 없는데 수도권에서 홍천에 있는 접근성 좀 어땠었어요? 그동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예. 홍천에만 철도가 없고 지자체 중에서 땅은 제일 넓은데 아직까지 철도가 다니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로는 그 교통의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 철도 하나 없어서 오로지 자동차로만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맞아요. 저도 뭐 홍천 쪽으로 갈 때는 차로만 거의 갔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자, 사실 이전까지 홍천 같은 경우는 원주하고 춘천 사이에 있어서 요 양쪽 도시를 가는 관문 정도로만 좀 여겨졌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계속 차로 이동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홍천은 좀 개발이 있어서 좀 어때요? 요즘에? 홍천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하고 또 맑은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교통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교통망이. 네네. 하지만 철도가 들어오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만큼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고 하면 소멸 예정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정부도 그렇고 지금 강원자치도도 그렇고 이 광역철도망 사업 추진 의지를 좀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 홍천 광역철도 역시 좀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용문 홍천 간 광역철도 사업 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은 용문에서 홍천까지 34.2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8,5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문 홍천 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의 배후 도시로서 서울과 양평, 홍천의 주민들이 왕래가 쉬워져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8,500억 정도면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홍천 철도 사업이 이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이 가장 적기라고 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용문홍천철도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예타에서 탈락해서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됐던 아픔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2011년도에도 한번 좌절을 맛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난 대선 유세에서 홍천 군민의 염원이 담긴 6만 2천 명의 서명을 홍천군 번영회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서 그 6만 2천 명의 서명을 받은 것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천 후보 당시에 대선 때 홍천에서 유세 당시에 6만 2천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였고 또 대통령께서도 저기 걸려 있는 용문홍천철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홍천 군민들 앞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저희가 번영해서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홍천 군민은 대통령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중앙 정부에서 지금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번에만큼은 철도가 확실히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냉정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본다면 홍천의 이번 광역철도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홍천군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철도 하나 없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소멸 예정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철도가 들어오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고 수도권에서 전국에 또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도로와 철도를 따라서 돈이 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는데 그럼 이 철도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낸 것뿐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그 통과하기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그 우리는 서명을 받을 때 6만 2천 명 서명을 받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조기 착공을 해달라는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그렇군요. 예타 면제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GTX B 노선보다 이 사업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홍천에 이 철도가 놓여진 후에 이제 기대되는 효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 홍천구는 그 언제부터인가 그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용문홍천철도가 이번에 확정이 되면 1차로 확정이 되면 2차로 춘천에서 원주 철도가 이어지고 그러면 T자형 그 철도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천 군민은 그 수도권으로서의 이동 또 수도권에서 홍천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유입 등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고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어떤 용문홍천철도가 가시화가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살짝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주 원주 복선철도는 이제 내년에 착공이 되고 그리고 GTX B 노선 춘천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또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일 텐데 사실 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되는 연계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문홍천 철도가 1차로 확정이 되고 나면 2차로 이제 춘천 원주의 예. 철도가 또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 T자이 완공이 되면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용문까지는 고속 전철 철로가 깔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문홍천 철도까지 우리가 용문홍천 철도가 완공이 되면 고속 철도가 가능하거든요. 양수리에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철교 철도 철교를 남양주가 연결하는 철교만 하나 놓으면 네. 바로 강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홍천, 양평, 서울 수도권 주민들이 아마 다 좋아하고 다 아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앞으로 근데 사실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서 앞으로 좀 남은 과제는 어떻게 보세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3차 때도 그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천 군민은 3차 때보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BC값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홍천군 번영회와 철도 추진위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서명부를 대통령께 전달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7일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시위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예비타 면제 조기 착공을 위해서 집회 시위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강원도 춘천, 강원도 원주, 강원도 홍천하면 좀 멀어 보이는데 그냥 홍천, 원주, 춘천은 그렇게 수도권에서 멀어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시간 내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사실 이 용문 홍천 간 철도가 홍천 역시 좀 접근성이 또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도권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춘천이 갖는 의미, 좀 위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철도가 놓이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기업도 들어오기 쉽고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소멸 예정 도시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홍천군은 옛날부터 군사보호구역, 네. 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규제로 인해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송전탑, 양수발전소 이런 시설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국가를 위한 시설이지 홍천군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홍천군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왔고 희생을 지금도 강요당하고 있는 만큼 보상 차원에서라도 홍천철도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반드시 국가 사업으로 조기에 착공해 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철도 사업 좀 효과를 높이는데 좀 필요한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홍천군은 단합이 필요합니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마치 철도가 다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총선이 끝난 후 만약 예타에서 탈락이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죠. 아마도 책임질 정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정치 논리가 아니고 진영 논리가 아닌 민과 관이 똘똘 뭉쳐서 중앙정부에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고 그런데 이번에 홍천철도 사업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홍천철도는 우리 기억에서 아주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좀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그래도 정부 그리고 강원자치도가 앞장서는 만큼 홍천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홍천 구민 입장에서 이제 강원자치도 그리고 정치권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 정치하는 분들께서 그 용문홍천철도를 선거 때에만 이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홍천군의 정치인들께서는 뭐 사진 찍고 보여주기식은 잘하는데 양양군의 정치인들처럼 오색 케이블카를 위해서 삭발 시위에 앞장서고 간절함을 호소하며 그런 행동하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홍천군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 홍천철도는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 지자체의 경우 나는 일을 하려고 선출직에 출마하였지 행사장에 찾아다니려고 출마한 것이 아니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정책을 펴고 행동으로 일한 만큼 그 지역은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선에서 강원도에 국민의힘 바람이 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임에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선이라는 신임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홍천군의 정치인들께서도 말 잘하는 정치인이 아닌 일 잘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조금 한마디만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 정치권에서도 좀 정치인들도 역할이 좀 크겠지만 국민들의 역할도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이게 번영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하고는 가깝고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이런 상황이라 오히려 국민들의 좀 더 피부로 많이 접하시고 소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지금 홍천은 진짜 그 소멸 예정 도시에 포함되어서 정말 네. 심각합니다. 그렇죠. 계속 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항상 내일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정말 그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맨날 그 축제 행사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소비성 있는 그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네. 정말 그 생산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홍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사실 강원자치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좀 어느 정도 도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국민들께서도 이번에는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거는 뭐 지역 정치권도 그렇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함께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